합법 이민자를 정확하게 골라내야 하는 이유. 그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겁니다. 트럼프 이민 정책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아 딜쿠샤 채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뭐 제가 이야기하는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이런 관점도 있다. 하지만 이 관점은 인간의 본질적인 의식에 관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의식이란 부분에서 인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자유와 평등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불법 이민과 합법 이민, 그 자유와 평등 어떤 차이냐? 자, 불법 이민과 합법 이민은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나누고 들어가야 됩니다. 트럼프의 미국 정책에서 다루는 것은 사실 경제적인 관점이 핵심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민 정책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예요. 사람들이 이러니까 미국도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런데 미국 이민으로 세워진 거 맞지요? 그리고 미국도 인디안을 쫓아내서 말살시키고 자기들이 가져간 원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지금은 합리화될 수 없는 게 그때는 국가 시스템이 지금처럼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선사 시대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럼 우리나라 말할 수 있잖아. 완전 우리 땅인데 옛날에 한웅 단군이 거기 살았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그거는 말장난들이고 말이 안 되는 논리고 불법 이민과 합법 이민을 말할 때 그럼 이민이라고 하는 이미그랜트가 어떤 뜻이냐? 이민이라고 하는 부분이 언제 시작되고 이 개념이 언제 만들어졌냐는 거죠. 사실 국가라는 개념, 내션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컨트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이민이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는. 그전에는 사실 사실 중세의 유럽만 해도 말만 통하면 독일 사다 체코 와도 말만 통하면 상관이 별로 없었어요. 넘어가도 그러니까 사실 넘어가는 자체가 불가능하고 힘들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자기가 살던 고향을 쉽게 떠날 수가 없습니다. 고향을 떠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고향을 떠날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피지배 계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화가 이런 어떤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 게 중국이란다. 유럽, 서양은 언제부터입니까? 유럽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게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시골에서 농사 짓던 그리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뭔가 기회를 찾아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개념. 왜 그러냐면요.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경제라고 우리가 말하는 자본이 움직이는 경제라는 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셀러리, 월급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전에는 월급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화폐를 쓴 적도 우리나라도 잘 안 썼단 말입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 여러분들은 매일 일정 시간 일을 하고 그 일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시간당 임금이 계산돼서 그 시간 임금이 합쳐서 일당이 되고 일당을 모아서 월급의 개념으로 받는 거잖아요. 주급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월급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일당으로 받는 사람도 있죠. 1급으로 받는 사람들. 건설 노동자들 같은 경우 1급으로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외에는 보통 우리나라는 주급은 잘 없습니다. 1급 아니면 월급입니다. 그죠? 아니면 연봉 계산해가지고 월에 나눠서 받는다든지 이런 겁니다. 계약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처음에 우리가 말하는 경제관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민이라는 건 언제 생겼습니까? 자발적 이민과 비자발적 이민이 있죠. 영국의 선교사들이 박해를 피해가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잖아요. 자발적 이민입니까? 비자발적 이민입니까? 자발적일까요? 비자발적일까요? 여기부터 생각해 봐야죠. 그죠? 사실은. 자발적일까요? 비자발적?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원인은 내가 저 미국이란 나라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갔단 말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자유를 박해받았고 그리고 자기들 종교의 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자유를 찾고 나름대로 자기들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미국이란 땅,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갔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대형 사고를 쳤죠, 사실은. 거기에 있는 많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뭐, 인디안들을 주겠는데 그거는 뭐 차치하고 자 그러면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의도로 떠나냐는 거죠. 그때만 해도 국가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이라고 하는 이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국가제도가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사실은 20세기 들어왔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20세기 들어왔을 때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잖아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세계 지도가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1차 세계대전 벌어진 데가 어디입니까? 합수부르크 왕관이는 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근대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 그것이 다 정해지고 막 정리돼가지고 우리가 통상하는 유엔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국가라는 제도가 나온 거는 사실은 2차 대전이 정리되면서 지금 이건 정리가 다 된 겁니다. 거의. 그래서 우리나라도 2차 대전 끝나면서 일본이 지배를 받고 해방되면서 지금의 국가 형태가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국가들마다 법이란 것이 만들어지고 통상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이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인 선택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이민을 충분히 스스로 선택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사실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 70년대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1980년 전까지 해외여행 불가능했습니다. 개인 관광 여행이 불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도요. 80년 전까지 안 되고 90년대까지도 군대 안 갔다 오면 해외여행 못 갔어요. 남자들은 미필자들은 해외여행 자체를 못 갔습니다. 해외 자체를 못 나갔습니다. 70년대까지만 해외여행 나가려면 그때 당시 200만 원인가 은행이 예치하지 않으면 외국에 안 보내줬어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도. 자 그러면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지금의 이민은 뭡니까? 합법적으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신청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생겼습니까? 비자라는 제도가 생겼잖아요. 비자라는 제도가 뭡니까? 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어떠한 이유로 들어오느냐. 우리나라도 다 있잖아요. 그죠? 비자 종류가 있고 비자 종류에서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에 예를 들어 미국이라면 미국에 와서 일을 하고 그동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합법적인 체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는 너희 나라에 오래 있고 싶어.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시키면 영주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시민권이 획득되면 이민이 성립되는 겁니다. 사실은 합법적인 이민이라고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서 영주권을 얻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획득한 다음에 여건이 바뀌는 거죠. 소속이 바뀌는 거죠. 합법적인 의미입니다. 이거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고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구 조건에 맞으면 이민이 합법화되는 거고 성립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민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불법 이민은 뭡니까? 이미 들어가는 자체가 불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미국 영화에도 많이 보면 나오죠. 멕시코에서 땅굴로 해가지고 건너가고 그래서 건너가서 거기서 체류를 하긴 하는데 합법적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체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료 보장 번호라든지 이런 거 통장도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거주하는 모든 것이 불법으로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법으로 이루어지면 그 불법으로 이루어진 거기서도 사람이 사는 건 반드시 경제적인 어떤 무엇이 발생하잖아요. 소비도 발생하고 소득도 발생하고 그 모든 것들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한마디로 지하 경제, 불법 경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불법 경제는 누가 주도합니까? 그 이해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당연히 그런 애들이 범죄 집단들이 가지는 거죠. 그 범죄자 집단들이 그 수익을 가져가면서 불법적인 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은 합법 이민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불법 이민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유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한
경로를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이민을 택하고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뭐 그 나라에 쫓겨났기 때문에 먹고 살 이유가 상황이 안 돼서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불쌍한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멕시코나 남미에서 불법으로 거기 들어가려고 해도 많은 돈을 만들어내야 돼. 그 돈조차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민 생각을 못 합니다.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도 생각 못 합니다. 최소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금전이 있다는 뜻입니다. 경제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땅을 팔든 뭘 팔든 뭘 팔아서라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를 찾아서 가는 거나 자유의지에서 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중에는 범죄자들도 있고 다 많단 말입니다. 왜? 범죄 경력이 있으면 들어가질 못해요. 가수 김태원 아시죠? 부활의 김태원. 그거는 4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40년 전이에요, 진짜. 우리가 88년 그때니까 그 정도 됩니다. 본인 40년 될 겁니다. 예. 우리 10대 있더니 맞네, 그 정도네. 그때 대마초 때문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미국 못 들어가요. 요번에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미국에 하는 결혼식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대마초 마약 실형을 한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미국 입국이 안 돼요. 어떤 연유로도 입국이 안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이런 불법이 있는 사람이 못 갑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만 가야 되는 것이 그 나라의 안정과 그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실제 그 나라 문화에 묻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의 자유의지로 이민을 선택하면 미리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내가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도 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생각도 하고 나는 가서 영어도 배우고 어떻게 해야 생활을 하잖아요. 월급도 받고. 그다 생각을 해서 가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은 정말 온전한 자유의지로 가야 되고, 그리고 가서 그 사람들 시민권을 획득해서 똑같은 시민의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온전하게 하려고 하고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불법 체류자들은요. 이미 시작부터 불법이고, 시작부터 불법 체류했고 그 사람은 합법적 이민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미국의 수정법을 악용해가지고 미국에서 태어난 애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애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럼 이 애를 데리고 와서 미국 법원에 가가지고 야, 얘 미국에 태어났어요. 그럼 거기서는 속지주의에서 찍어줍니다. 그럼 얘는 아메리칸 시티즌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상하지 왜 이민자가 된 거예요. 합법적 이민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 합법적 이민자가 불법적으로 넘어왔던 자기 부모를 데리고 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사회보장번호도 만들 수 없고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이상한 형태가 발생합니다. 불법과 합법이 공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애는 자유의지로 해서 미국에 태어나서 자기가 선택한 거냐? 그리고 평등한 거냐? 평등하지 않죠. 왜? 이미 불법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자기 부모가. 그래서 그 시초부터 잘라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고 평등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그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지금도 거의 1,000만에 가까운 인구 사람들이 거기에 특히 남미하고 남부 지방 그리고 시카고 이런 데 막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좀 잘 사는 동네들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 와서 거기다 썰매들을 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랬거든요. 지금은 벌써 조선족 불법 체류 문제가 엄청나게 오래됐는데 이미 그 사람들은 이미 대한민국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중에 신분 세탁해가지고 딱 보면 조선족인데 어디서 왔어요? 저 한국 사람인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국적 바꿨다 이거죠. 그냥 왜 뭐래 이제 중국말로 뭐라 하거든요. 성질내야 본 그게 나오니까.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등에는 평등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불법 이민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불법 이민 사태를 우리가 그냥 편하게 바라보면 볼 수 없고 단순히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없는 게 그 인도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수탈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생겼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 가리고 광호하는 것이죠. 실제로 불법 이민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로 인한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합법이 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자 불법으로 넘어온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현금으로 받는 거죠. 현금으로 세금을 주는 거고 그러면 현금으로 주는데 이 사람들은 그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월급 명세서 없잖아요. 샐러리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업주도 사실은 국가에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이 불법 체류로 인해서 국가 전체의 불법이 자행되게 되는 겁니다. 1,000만 명이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세수 펑크 나는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생각 안 하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번에 바로 잡으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저도 찬성하고 그리고 불법을 없애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처음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그네들이 멕시코에서 넘어간 사람, 베네수엘라에서 넘어간 사람이 거기서 일을 했다. 고향에 돈을 보내야 돼. 어떻게 보냅니까? 환치기해서 보내는 거예요. 왜? 정식으로 못 보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서 불법 사업장 하고 베네수엘라 사람이다. 그럼 나한테 와서 저 고향에 100만 원 보내야 돼. 그래? 수수료 20만 원. 너무 많지 않아? 보내지 말든가. 그러면 그렇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받아서 20% 떼고 저쪽에 보내주는데 또 저기서 또 떼요. 그리고 다른 거로 가는 거죠. 어떻게?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는 거, 통장으로 다른 물건을 판매하지 않아도 근데 거래가 일어난 것은 서류 꾸미고 뭐 꾸미고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저 빼내는 거죠. 양쪽 다 탈세가 발생하는 겁니다. 단순히 인도주의적 입장으로 저 사람은 불쌍하니까 저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 저 사람을 불쌍하니까 뭐 해줘야 된다. 라고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국가적인 시스템, 모든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서 대다수는 세금을 내고 그 세금에 대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란 나라 하나 안에서 지금 미국만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옮기면 한국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 안에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세금을 내고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다 그리고 그 세금을 내면서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법 경제가 생겨가지고 국가 전체의 세금도 줄어들고 있고 거기만 줄어듭니까? 저쪽에 가서는요. 거기서도 떼먹고 거기서 그 돈 받은 사람들은 국가 경제에 도움은 되죠. 그래서 날린 거예요. 그래서 온두라스나 뭐 콜롬비아 이런 데서 이번에 그 한 거잖아요. 왜? 온두라스 같은 데서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온두라스나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그걸 먹고 살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돈을 보내서 보내준 사람이 돈을 보내주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국가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은 뭐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것들이 자유와 평등을 막는 가장 근본이라는 거거든요. 자, 인간에게 자유와 평등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자유로운 행동 안에서 나도 자유롭게 행동하고 남도 자유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권리가 있고 서로 평등하게 어떤 의견을 주고받고 사회활동을 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느 한쪽에서 자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것이 일어나지가 않죠. 그러면 사회가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법 이민은 지금이라도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불법 이민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사실은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할 거다. 실제 청구합니다. 관세라는 거죠. 이행 안 하면 청구합니다. 그러면 불법 이민을 막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불법 이민을 통해서 미국에 건너가 있는 사람들은 그네들이 항상 양지에서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공개적인 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식당에서 일을 해도 공장에서 일을 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보다 임금도 적게 받아야 되는 거고 아파도 병원 함부로 갈 수 없는 거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보호단체, 사회단체에 사는 그런 데밖에 못 가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 불필요하게 생겨서 불필요하게 돌아가는 이런 잉여 같은 존재 하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과연 좋은 겁니까? 그러면 나는 정당한 어떤 의무를 다하고 정당하게 존재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그런 걸 하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어떤 구별이 있습니까? 없죠. 평등하지 않은 겁니다. 평등하려고 하면 서로 책임과 의무가 같아야 됩니다. 누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누구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잖아요. 민주주의 사회, 그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는 바로 이 자유와 평등이 함께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자유와 평등이 함께 존재하는 사회라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건데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나갈 수 없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없어지고 서로 인간과 인간 간의 평등이 깨지면 되는 겁니다. 불법 체류자들은 불법 이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불법 이민도 아니죠. 불법 체류자지. 왜? 불법으로 와서 체류를 하고 있는 것이 이민의 권리를 획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합법적인 이민과 불법 체류밖에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체류와서 불법적으로 이민의 상태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국적 획득이 안 되잖아요. 이상한 쪽으로 국적을 획득한 거잖아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과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합법적이지 않은 이런 법의 사각지대가 있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이게 이미 겪었잖아요. 조선족 불법 체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조선족 불법 체류가 옛날에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거 분명히 우리나라 정부가 미스한 거거든요. 그게 모든 정권은 득과실이 있지만 앞전 정권에서 앞에 정권이죠. 그때 조선족도 대한민국 동포다.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는 중국에 오래전부터 다니고 그네들의 사고방식을 알기 때문에 항상 말합니다. 물론 조선족 1세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족은 이제 옛날에 넘어간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흥룡강성인가 그쪽에 아마 경상도에서 많이 넘어갔고 다른 데는 아마 전라도에서 많이 끌려갔거든. 그래서 쓰는 말들이 달라요. 그 1세대들은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지만 2세대, 3세대들은 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조선족도 물어보면 자기는 중국 사람이라 하지 한국에 대한 애착 없습니다. 동포라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꾸 제외 동포라 하잖아요. 그게 정권에서 잘못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국가에 대한 철학, 국가 운영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피해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걸 중간에 우리는 또 풀어줘가지고 불법 체류자를 많이 합법적으로 많이 시켜가지고 조선족이 기화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이나 이런 것도 한국에서 대부분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 중국으로 보내가 중국 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대한민국도 불법을 차단하지 못하고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아직도 너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조선족들이 기여한 사람이나 조선족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 중에 대부분 있잖아요. 90% 이상이 그 수익을 한국에서 쓰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본 생활비만 여기 쓰죠. 나머지 돈은요. 중국인들서는 중국으로 들어가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고 거기에 아니면 그 돈을 줘가지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상적으로 또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피해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불법 체류와 합법 이민은 차이가 완전히 있습니다. 왜? 그 불법 체류자와 합법적으로 이민을 통해서 간 사람들은 이미 마음가짐부터 그리고 시도하는 그 자체부터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결과를 내는 거고 합법적으로 이민해 가가지고 거기서 딱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 쭉쭉쭉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법적으로 건너가는 사람은 반드시 불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와 평등이라는 문제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게 다행이라고. 이건 인도주의, 박애주의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인도주의적으로 접근한다면 이런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과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어떻게 똑같은 자유를 누려야 되고, 어떻게 똑같은 평등을 하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 그 살기 힘드니까 도망하고, 뭐,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다.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뭔데요? 그러면 거기서 봉기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그 나라를 바꾸라고요. 그거는 못하면서 왜 여기 와서 하냐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한마디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냥 거기서 살기 힘드니까 도망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합법적인 과정을 못 거치니까 그냥 내 하나 살아보겠다고. 자기 이기주의밖에 없는 거죠. 내 하나 살아보겠다고. 내 하나 가겠다고 와서 있는 거잖아. 미국에 와서.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그 사람 내는 모든 세금으로 다 누리고 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 시스템 안에서 집이나 도로 이런 거 다 활용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사실은 심각한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단순히 인도주의나 박애주의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건 어설프게 접근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제대로 접근하자면 자유와 평등, 과연 이 사람들이 자유로운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없어요. 왜냐? 내가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민 오려고 하면 무조건 심사 까다롭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그 나라 국민이,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사가 그건 자유의지에서 결정하는 건데, 그런 의사가 없었잖아요.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여기서 뭘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잘못 해결되면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난민 신청 많이 하고 자꾸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민자들이 살기 어려운 시스템이라서 조선족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한 50만 넘게. 50만 명이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100분의 1입니다. 100명 중에 한 명이 조선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시스템에 있어서 반드시 그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불법적인 거를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고,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불쌍한 것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는 원래 있는 겁니다. 그게 두려워서 손을 안 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뭐냐? 있죠, 당연히.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 많습니다. 저는 한 인간의 생명보다 옛날에 저는 저의 입장은 그래요. 진짜 멋진 예술 작품이고 한 인간의 생명이다. 이게 더 중요해요. 한 인간의 생명, 저는 이 비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비유가 안 됩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정해진 가치. 만약에 등가를 한다고 했을 때 가치가 없는 인간은 등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 사람끼리 동일한 어떤 시스템에서 모여 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사회고, 그것을 한 시스템을 모아놓은 것이 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란 그 안에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하면 정확하게 합법적으로 들어가야 해서 거기서 개인의 자유를 누리고 또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이 자리에 서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도 닥칠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라도 합법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맞고,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자유와 평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건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법 이민은 반드시 척결돼야 되고, 이번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트럼프가 벌이는 불법 이민자 추방 운동이 무사히 강력히 빠르고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불법 이민자를 어떻게 솎아내느냐. 그래서 유럽도 솎아내고 자기 나라 가서 해결해라고요. 자기 나라를 뒤집어 엎든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 가서 피해 끼치지 말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말고.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그것이 정말 자유와 평등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자유 누리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움직이라고. 난민 받아주다가 큰 코 다신다가 유럽이잖아요. 대한민국도 받아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인도주의적? 아니요. 박애주의?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인간이 누려야 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이 불법 체류, 불법 이민은 반드시 정리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주 반겼고, 이 과정을 앞으로 1년 넘게 계속 일어나겠죠. 그죠? 트럼프 집권해서 4년 동안 계속 재미있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특히 1년 한 2년 동안, 초기 2년 동안. 그래서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잘 돼야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니까 반면교사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